KKMD 303화 화력 시범에서 맞붙은 대한민국 AS-21 레드백과 독일 KF-41 링스. 레드백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요소는? KKMD 301화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독수리 T-50 KF-21 보라매에서도 이어질 그 성공 원인의 분석 편에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판매되었던 T-50 골든이글과 경전투기 파생형 FA-50이 쌓아올린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KF-21 보라매 판매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소문만 탔을 뿐 음식은 별 볼 일 없는 맛집과 진짜 맛집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바로 재방문 의사입니다. 방산 무기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샀던 고객들로 하여금 돌아보고 다시 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진정한 명품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T-50이 다시 구매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FA-50이나 T-50을 구매했던 나라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해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심을 담은 사후 서비스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들의 갑질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실하고 진심 어린 태도는 그만큼 깊은 인상을 줬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방산 선진국들의 갑질을 허다하게 겪어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하는 기분을 더 잘 이해하고 다독여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주인공은 바로 호주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첨단 전투보병 장갑차 AS-21 레드백입니다. 그런데 왜 관계없는 T-50, FA-50 이야기를 꺼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AS-21 레드백의 호주 진출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직전에 수출된 K9 자주포이며 K9 자주포가 심어놓은 깊은 인상과 신뢰가 AS-21 레드백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쯤에서 야야 판에 박힌 소리 그만해라. AS-21 레드백은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 궤도는 캐나다 기술인데 무슨 국산 타령이냐는 야유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 디펜스의 AS-21 레드백에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AS-21 레드백의 등장 덕분에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고 다른 분야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 장갑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장갑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게도 똑같은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고 하나 디펜스는 해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8월 5일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은 8월 4일 호주 푸카푸날 육군기지에서 있었던 야전 운용 시험에서 화력 시범을 보이며 맞붙은 두 전투 장갑차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먼저 살펴본 후에 국내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가 전한 AS-21 레드백이 이번 입찰에서 KF-41 링스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1년 8월 4일 호주 국방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선정 프로그램인 랜드 400 페이지 3에서 경쟁 중인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하나 디펜스의 AS-21 레드백이 푸카푸날 육군기지에서 진행된 화력 시연 행사에 참가했다. 이 시연에서 두 장갑차 모두 여느 장갑차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방호력과 화력 그리고 기동성을 선보였다.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하나 디펜스의 AS-21 레드백이 사용자 평가를 위한 광역 야전 운용 시험에서 맞붙었다. 두 회사 모두 세대의 CJ 차량을 인도했으며 이 CJ 차량들은 2년간 진행될 위험 경감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며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2022년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랜드 400 야전 운용 시험 소대를 책임지고 있는 조엘 슬론 소령은 이들 보병 장갑차들이 목적에 맞게 구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기후 조건과 다양한 지형에서 테스트 및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력 시범에서는 두 장갑차 모두 30mm 주포와 동축 및 원격 조작 화기 체계 RCWS로 장비된 7.62mm MAG-58 기관총을 발사해 300m에서 2000m 이상 떨어져 있는 목표물과 교전했다. 호주 방위사업청의 장갑차 부문 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코글란 소장은 각 장갑차들이 차세대 방어 세트, 30mm 주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그리고 헬리콥터와 드론과의 교전 능력 등 이전에 호주 육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능력들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각 장갑차 모두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며 완전 무장한 기계화 보병 6명을 필요전장으로 수송할 수 있다. Army Recognition은 기사에서 완전 무장한 기계화 보병 6명을 수송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가 영연방 국가이며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협동작전을 중시하므로 미국 제너럴 다이너믹스의 아약스나 영국 BAE 시스템즈의 CV90 마크 4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독일 라인메탈의 KF-41과 대한민국 하나디펜스의 AS-21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1990년대 설계된 아약스나 CV90은 6명의 기계화 보병만이 탑승할 수 있었지만 최신 기술로 설계된 KF-41 링스와 AS-21 레드백은 8명의 기계화 보병이 탑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하나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Army Recognition의 이 부분 언급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보병 전투 장갑차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력 전차 부대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하기에 주력 전차에 결코 지지 않는 기동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개별적 차량 정비, 전술 기동, 목표물을 향한 진격과 공격 과정 등은 야전 운용 시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테스트 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나디펜스와 라인메탈 두 회사 모두 계약을 따내는 쪽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장갑차 생산량의 대부분을 호주 내에서 소화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호주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 발굴 및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등 호주의 산업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당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약 20조에서 31조 사이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랜드 400 페이지 3는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수 조달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 하나디펜스의 AS-21 레드백. AS-21 레드백은 대한민국 방산기업 하나디펜스가 호주 육군의 랜드 400 페이지 3 프로그램에 입찰하기 위해 설계하고 개발한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이다. 이는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 중인 K-21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를 보다 현대적으로 진보시킨 버전이다. AS-21 레드백의 첫 시제품은 2019년 10월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서 공개됐다. 대한민국의 레드백은 현대 보병 전투 장갑차의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설계를 지니고 있다. 차체의 왼쪽에 운전수가 위치하고 엔진실은 오른쪽, 그리고 포탑은 중앙에 위치하며 보병 탑승 공간은 후방에 있다. 레드백의 차체와 포탑은 각종 총탄과 지뢰의 위협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방호력을 제공해준다. 레드백에 탑재된 포탑은 유인 혹은 무인으로 작동시킬 수 있으며 부시마스터 MK44S 30mm 주포 한문과 MAG-58 7.62mm 동축 기관총 한문, 76mm 다연장 연막탄 발사기 8문, 그리고 스파이크 대전차 유도미사일 2기로 무장되어 있다. 포탑 상부에는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으로 무장된 원격 조작 화기체계 RCWS EOS R400 마크2를 장착할 수 있다. 이 AS-21 레드백은 MTU 8기통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파워팩으로 구동돼 100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다. 최고 시속 6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520km이다. 여기서 AS-21 레드백의 엔진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디펜스는 국내 업체 STX 엔진이 면허 생산하고 있는 MT881 엔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MT881 엔진은 K9 자주포에도 쓰이고 있는 엔진인데요. 덕분에 STX 엔진은 독일 NTU 본사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인 2000개 이상의 MT881 엔진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MT-881 엔진의 90%를 국산화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독일 MTU 본사가 생산한 제품과 품질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인 4억대로 엔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맞서는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 KF-41 링스는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에 의해 설계, 개발 및 제작된 링스 궤도형 장갑차 계열의 파생형이다. KF-41은 2018년 6월 유로 사토리 2018에서 보병 전투 장갑차 버전과 전투 지휘 차량의 두 가지 구성으로 공개됐다. KF-41은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한 모듈성과 높은 수준의 방호력을 제공하는 차세대 궤도형 장갑차로 설계되었다. KF-41 보병 전투 장갑차 파생형은 현재 랜스 제품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랜스 2.0 차세대 포탑과 함께 유로 사토리 2018에서 공개되었으며 보병 장갑차로서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왔다. 이 포탑은 그 성능이 입증된 라인메탈의 35×228mm 포탄을 발사하는 보탄 35 전기구동 35mm 포를 탑재하고 있다. 보탄 35는 보탄 포 제품군의 최신형으로 더 커진 구경장 덕분에 30mm 포보다 더 길어진 사정거리와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한다. 7.62mm 동축 기관총은 주무장 왼쪽에 장착된다. KF-41 링스는 차체 앞부분에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는데 1140마력의 리페르 엔진과 믿을 수 있는 랭크사의 변속기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주행 속도는 시속 70km이고 최대 항속거리는 500km이다. 링스는 60도 기울기의 경사로와 30도 기울기의 측면 경사로 위를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5m 깊이의 참호를 지나갈 수 있고 1m 높이의 수직 장애물을 오를 수 있으며 별도의 장비 없이 1.5m 깊이의 여우를 건너갈 수 있다. 지금까지 2021년 8월 5일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게재한 KF-41 Lynx and Leatherback AS-21 IFVs Conduct Firepower Demonstration for Australian Army. KF-41 링스와 AS-21 레드백이 호주 육군을 위한 화력 시범에 나섰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Army Recognition의 기사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AS-21 레드백에 대해서는 강력한 화력에 KF-41 링스에 대해서는 우수한 기동력에 방점을 두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도 알고 보면 K9 썬더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기동화 장비 회사로 인정받고 있는데 말이죠. 현대 자동차라는 세계적인 거대 자동차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K2 흑표와 K9 썬더 그리고 AS-21을 통해 기동화 장비 강국 이미지를 확고하게 인식시켰습니다. 파워팩은? 이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기사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엔진 분야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변속기가 문제죠. 하지만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우리 기술진들에게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평가기간 종료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호주 보병 전투 장갑차 선정 사업에서 KF-21 링스를 출품한 독일 라인메탈이 앞서 진행된 전투 정찰 차량 선정 사업이었던 랜드 400 페이지 2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라인메탈의 복서 차륜 장갑차가 선정되었고 현재 호주 퀸즐랜드에서 이미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라인메탈은 호주 퀸즐랜드에 생산 공장이 세워진 만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KF-41 링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산 입찰의 승패라는 것이 단순한 무기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및 산업 발전이라는 절충 교역 요소들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충 교역 요소에서 독일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국내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는 꽤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호주 질롱 지역에 K9 자주포 생산 공장 건설을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롱 지역은 1925년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포드가 생산 공장을 세운 이후 90여 년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포드가 지난 2016년 질롱에서 공장을 완전히 철수시켜버린 일이 있습니다.
졸지에 실직자가 된 많은 질롱 시민들은 호주 정부에 강력한 고용 안정 대책을 요구하였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그 해법으로 호주 육군 현대화 계획인 랜드 8116에서 선정된 자주포 생산 공장을 질롱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하지만 호주 육군이 도입하기로 약속한 자주포 수량은 총 45대에 불과해 2-3년 안에 생산이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된 것입니다. 오히려 질롱 시민들의 분노를 부추겨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는 AS-21이 호주 육군의 가혹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K-21보다 엄청나게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K9 자주포의 차대와 동력 계통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AS-21은 K9 썬더의 파생형 제품군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질롱에 건설될 하나디펜스의 K9 생산 공장은 K9의 생산이 끝난 이후라도 무려 400대로 예정된 AS-21 생산 공장으로 계속 활용이 될 수 있고, 질롱 시민들을 위한 고용 창출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인메탈이 이미 퀸즐랜드에서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생산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을 수주한다고 해도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질롱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생산 공장을 질롱에 세울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하나디펜스의 K9 생산 공장을 놔두고 또다시 엄청난 돈을 들여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면 중복 투자이자 돈 낭비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디펜스의 AS-21과 라인메탈 KF-41의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질롱에 하나디펜스 공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화가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뜻의 사자성어 전화위복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게다가 하나디펜스 관계자는 레드백의 적정 가격을 90억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글 링을 통해 찾아보니 KF-41 링스의 가격은 대당 12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려 30억이라는 가격 차이가 있으며 이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정황에 따른 분석이고 추측일 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인메탈도 분명 그런 점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생각해낼 테니까요. 2022년으로 이제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에 AS-21 레드백에 대한 어떤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